자, 몇 번부터 한번 들어가냐면 레벨 3을 들어가고 3 끝나고 이 후반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게요. 되겠죠? (22번부터) 갈게요. 22번부터. 자, 내용을 한번 천천히 한번 봐봐.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을 같은 종류입니다. 문제가 같은 종류의 상자야. 상자가 모두 같은 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다른 상자를 집어넣는 경우는 원래 단원이 있었는데 그 단원이 교과 과정에 빠져서 전부 다 같은 상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3개의 상자가 있는데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게끔 숫자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자, 각 상자에는 공이 2개 이상 들어간다. 전부 다 공이 최하 2개씩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상자에 넣은 공에 적힌 숫자의 곱은 12의 배수라고 한다. 그러면 사용된 숫자가 1부터 9까지입니다. 1부터 9까지가 되면 자, 1부터 9까지 있는 수 중에서 12의 배수가 되려면 당연히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하냐면 1부터 9까지 있는 수 중에서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369에다가 그 다음에 248에다가 그 다음에 135를 딱 147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57을 생각해보면 숫자를 만약에 이렇게 딱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는 어떤 숫자가 되든지 간에 12의 배수에 영향을 못 끼쳐요. 알겠죠? 12의 배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이 수들이야. 그렇지? 그러면 일단 3의 배수를 먼저 집어넣든가 2의 배수를 집어넣어 본다면 자, 먼저 큰 수부터 한번 제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내가 여기에다가 369를 집어넣는다면 알아. 이 상자가 모두 같은 상자가 되니까 같은 상자에다가 3번과 6번과 9번을 집어넣는다면 369가 상자가 같기 때문에 369를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는 방법은 3팩이 아니라 한 가지예요. 상자가 모두 같으니까 모두 같은 상자에다가 369를 집어넣으나 396을 집어넣으나 똑같지. 상자가 똑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369를 집어넣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냐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69를 만약에 집어넣었다면 이제 내가 뭘 집어넣냐면 248을 제가 한번 집어넣을 거예요. 248을 집어넣는데 자, 369는 집어넣고 248을 집어넣는데 얘들은 전혀 배수에 영향을 못 끼치니까 어느 상자를 들어가든지 상관없어. 그러면 이제 248을 집어넣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 248을 집어넣는다면 여기에다가 12의 배수가 됐을 때 12의 배수가 되면 우리가 뭘 집어넣냐면 자, 여기에다는 248이 들어갈 때 자, 여기에는 뭐가 됩니까? 2 들어가면은 절대 12의 배수가 안 나오죠. 여기도 2의 배수가 들어가면 절대 12의 배수가 안 나오지. 여기하고 여기는 절대 2가 못 들어간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248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는 4와 4나 8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12의 배수가 되려면 무조건 이 자리에는 2가 들어가야 하는 거야. 이 자리에 만약에 2가 못 들어가니까 만약에 2가 여기에 안 들어가면
남아있는 수는 이제 157밖에 안 돼. 알았지? 2는 여기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지금. 알았지? 그래서 2를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2를 여기에다가 고정으로 딱 집어넣어 버리면,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숫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4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8을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에 8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4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지 간에 얘는 전부 다 12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의 값도 12의 배수가 되고, 여기도 2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12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은 여기에 최하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의 각 상자의 공이 2개 이상이나 있으니까 이제 들어갈 공 1번과 5번과 7번은 아무 상자에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1번과 여기에 들어가는 공이 1번과 5번과 7번을 집어넣는다면 5번과 7번을 집어넣는 방법은 1번이 들어가는 방법은 3가지, 그 다음에 5번도 들어가는 방법은 3가지, 7번도 들어가는 방법이 3가지가 돼서, 자, 1번과 5번과 7번이 들어가는 경우는 27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체에 공이 들어가는 방법은 1 곱하기 2, 4, 8이 들어가는 방법 2가지, 1, 5, 7이 들어가는 방법이 27가지여서 경우의 수는 54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인데 23번이면 자, 어른이 4명이 있고 어린이가 5명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만약에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이 어른과 어린이를 자, 이와 같은 삼각형에다가 자, 이렇게 9명의 학생을 배열을 하겠다. 자, 9명의 학생을 배열을 하는데 문제 위에서 3번째 줄을 보면 모든 변에 대해서 삼각형의 한 변에 3개의 의자에 적어도 1명의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이쪽 3개의 면에 어른이 적어도 1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른이 몇 명이 있으니까 4명이 있으니까 그 4명을 어떻게 나눠줘야 한다? 1명, 2명으로 일단 쪼개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 보냐면 어른을 2명, 1명 뭐가 됩니까? 분류할 겁니다. 나눌 거예요. 알겠죠? 자, 어른을 2명, 1명 분류하는 방법은 4 컨비네이션 2 컨비네이션 2, 굳이 안 적어도 되지만 1 컨비네이션 1입니다. 그런데 같은 수가 2번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뒤에다가 2의 계승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어른 4명이 일단은 이렇게 2명과 1명으로 나눠졌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3명의 어른을 일단 나열하는 게 아니라 변에다가 위치를 조정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 2명, 여기 1명, 여기 1명 하든가, 여기 2명, 여기 1명, 여기 1명 하든가, 이렇게 할 거야. 알겠지? 그런데 돌려도 회전이 같기 때문에, 자, 이 세 개의 그룹을 이 삼각형의 변에다가 먼저 위치하는 경우는 이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자, 변의 분류를 만약에 변의 배정을 해준다면, 변에 배정을 한다면 그 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된다? 원순위의 개념이니까 이펙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른을 여기에다가 2명, 여기에다 1명, 여기다 1명 변에다가 이제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됐어요? 자, 이러면 이제 어른이 앉아야겠죠. 그치? 그럼 이제 어른을 앉는 방법을 택해 본다면 어른이 앉는 방법은 자, 이 사람이 앉는 방법은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람이 앉는 방법은 2가지. 그리고 어른이 이쪽에 1명이 앉는 방법은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어른 1명이 이 자리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 3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른이 여기하고 이런데 앉아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어른이 앉아 있다면 이제 어린이가 이제 나열해야겠지. 자, 어린이를 만약에 나열을 한다면, 자, 비록 삼각형이지만 돌리면 똑같으니까 회전하면 똑같기 때문에 원순위의 개념이야. 근데 자, 먼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가 들어가는 원순열이 아니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니까 어린이가 나열된 경우는 몇 가지가 된다? 5팩까지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나열을 하면 2팩하고 2팩이 없어져서 얼마? 6가지. 나열하는 경우는 6가지. 그 다음에 여기 2가지. 그 다음에 여기 얼마? 27 곱하기 2, 54가지. 곱하기 몇 가지? 5팩. 이해됐니? 그러면 이렇게 나열했을 때 이 가지수를 6팩으로 만약에 묶어주니까 이렇게 묶으면 6팩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럼 곱해진 수의 값은 얼마가 된다? 108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아마 분류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24번을 한번 보다 보면 자, 24번을 만약에 분류를 해주면 자, 24번이 자, 문제를 만약에 읽어보면 원형에 같은 종류의 바구니가 4개가 있는데 이 바구니에는 자 1부터 5까지의 번호가 적혀있는 흰공 5개와 자 1부터 3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검은 공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게끔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됩니까? 자, 8개의 공이 있는데 각 바구니에 2개의 공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검은 공만 담는 바구니는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 검은 공만 담는 바구니가 없으니까 모든 공에는 흰 공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구니에 담겨있는 공의 숫자는 곱이 반드시 짝수가 되는데 그 짝수가 되는 바구니는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자, 짝수 곱에서 짝수가 되려면 짝수는 반드시 짝수하고 곱해야만이 짝수가 되기 때문에 흰색에는 짝수가 뭐가 있어요? 2번과 4번 있죠. 검정공에는 짝수가 얼마야? 2번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짝수가 3개이기 때문에 그 짝수는 다 쪼개져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는 한번 봐봐. 자, 흰 공은 검은 공만 담은 주머니가 없으니까 흰 공은 무조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짝수인 바구니가 3개 있으니까 흰 공은 무조건 뭐가 된다? 따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딱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본다면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먼저 흰 공을 제가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흰 공을 만약에 들어간다면 자, 흰 공 자체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원순열을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원순열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이 4개의 주머니가 이렇게 지금 일자로 모여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내가 흰 공을 놔야 한다면 그 흰 공은 어차피 짝수는 하나씩 들어가야 하니까 짝수는 하나씩 들어가야 하니까 짝,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홀. 자, 그래서 짝수가 만약에 들어가면 짝수하고 홀수들이 흰 공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번 짝수가 들어간다면 짝, 그 다음에 짝수하고 홀수가 있든가 아니면 홀수가 되든가. 자, 흰 공이 만약에 쪼개져 들어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다는 거지.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 짝수는 흰 공에는 짝수가 2개 있고 검정공에 짝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짝수는 전부 다 쪼개져야 해. 알겠지? 그러면 흰 공에 대한 짝수가 그냥 혼자씩 있든가 아니면 홀수하고 묶여져 있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맞든 이해돼?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흰 공에서 짝수하고 홀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면 자, 짝수는 어차피 2번과 4번은 하나씩 있으니까 패스가 되고 홀수가 이제 1번, 3번, 5번에서 2개가 묶여야 하는 거야. 그럼 묶이는 경우는 1번과 3번이 묶이는가 1번과 5번이 묶이는가 3번과 5번이 묶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홀수가 이렇게 만약에 배열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흰 공이 다 나열됐기 때문에 검정공을 집어넣어야 해. 자, 검정공을 집어넣는데 각 주머니에 짝수가 3개 있으니까 검정공은 짝수는 여기나 여기가 2번은 여기나 여기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각 주머니에 그릇에 공이 2개라고 했으니까 2번은 무조건 여기를 들어가야겠지. 그지? 그래서 2번이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여기는 2번이 들어가는 경우야. 자, 검은공 2번이 들어가는 경우가 여기가 됩니다. 자, 검은공이 2번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이제 검은공은 1번과 5번이 남았네? 그럼 1번과 5번이 일로 가야 하잖아. 그럼 1번과 5번, 5번과 1번이니까 자, 1번과 5번이 나머지가 들어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2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굳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이 짝수하고 짝수 자리에 뭐가 되냐면 짝수하고 짝수 자리에 자 1번과 금전공이 몇 번 있죠? 1번과 3번까지니까 1번과 3번이 금전공 1번과 3번이 들어가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주머니에다가 두 개씩 다 집어넣네. 그리고 자, 여기도 고반수는 짝수, 여기도 짝수. 금전공 2가 들어갔으니까 짝수가 되겠네. 그럼 4개의 주머니에 두 개씩 들어가고 그 주머니에 있는 숫자의 곱은 모두 짝수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 놓고 이놈을 뭐가 됩니까? 원탁에 가지고 가서 나열을 시켜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원탁이랑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3팩. 그래서 이것은 원탁에다가 뭐 하자? 나열을 하자. 됐나? 그러면 이걸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6가지, 이거 얼마? 6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36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말든 이해됐니? 자, 이렇게 만약에 생겼다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짝수하고 홀수가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짝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홀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를 봐야겠네. 그지? 자, 그러면 짝수 하나하고 홀수 하나를 묶을까요? 짝수는 2번과 4번이 있고 홀수는 1번과 3번과 5번이 있죠. 그럼 짝수하고 홀수 하나 묶는 방법은 몇 가지야? 6가지. 그럼 나머지는 짝수 하나 남고 홀수 하나씩이 남아서 이렇게 비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만약에 비율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6가지. 그래서 짝수, 홀수 묶어주고 짝홀, 홀로 묶어주는 방법은 6가지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짝수는 다 나열했으니까 자, 이제 흰공은 나열했으니까 검정공을 나열할 거야. 자, 검정공 2번이 들어가는 방법은 자, 짝수로 들어가야 하니까 2번은 절대 여기 못 들어가요. 알겠죠? 그럼 2번이 들어가는 공은 몇 가지? 2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2번이 들어가는 경우는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여기에는 2번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2번이 들어가는 경우. 자, 2번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들어가는 2번은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2번이 들어가는 경우는 2가지가 될 거다. 자, 여기에 만약에 2번이 턱 하고 금전공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짝수니까 짝수는 3개를 만족했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1번과 3번이 들어가는 경우야. 1번과 3번은 자, 여기하고 여기 들어가야겠지? 그럼 1번과 3번이 들어가는 경우는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공은 다 주머니에 그릇에 2개씩 공이 들어가고 짝수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뭐 해버리자? 3팩 원탁에다가 나열을 해버리자. 그치? 자, 이 4개를 원탁에다가 나열하면 이것도 원탁에다가 뭐 하자? 나열을 하자. 자, 그래서 경우의 수의 값이 36 곱하기 4, 36 곱하기 4, 경우의 수의 값이 몇 가지? 144가지. 말들 하시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원탁에다가 나열을 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더 헷갈리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나열을 해놓고 이놈을 원탁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지. 말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 자, 5번을 이제 나열을 하는데
25번을 어떻게 나열을 하느냐. 자, 나열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자, 먼저 여기하고 저하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나열을 할 때 그 말뜻만 이해가 되면 나열을 금방 찾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문제는 아닌데 집합의 개수인데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집합 A의 원소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자, 당연히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승 32개 있는 건 알고. 알겠지? 자, 윤호야.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특정한 원소 1과 2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1과 2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해주면 되죠? 그지? 그래서 얼마? 2의 3승계. 1과 2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1, 2 빼고 나머지의 부분 집합. 또 1과 2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 집합은 나머지의 또 부분 집합. 됐나? 자,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이런 원리를 조금 기억을 하고 있다면 나열을 합니다. 자, 25번 문제가 자, 전체 집합의 원소가 1, 2, 3, 4가 됩니다. 자, 1, 2, 3, 4가 되고, 자, 두 집합의 A와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3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A와 C는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근데 A집합과 C집합은 뭐가 되냐면 공집합은 아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집합은 전체의 원소가 4개인데 자, A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야. A집합은 공집합이 아니고 C집합도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 아니야. 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A집합과 C집합은 무조건 원소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교집합은 겹치는 것은 없어. 그런데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돼야 해. 자, 그러면 일단 A집합부터 찾아가면 되는 거지. A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니까 원소가 무조건 있다는 이야기네. 그지? 그러면 첫 번째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을 때 하나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 선택하세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야.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이게 A일 수도 있고 이거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그래서 A집합의 원소가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은 4가지가 되지. 자, 그때 우리 친구들이 자, 봐라.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A집합을 뭐라고 하자? 원소를 1이라고 한번 해보자. 됐나? 자, A집합의 원소가 1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집합 B는 원소를 적어도 여기에서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2개를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그래야 원소가 3개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자, 집합 B는 여기에서 2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2개를 선택하니까 32야.
자,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집합 B는 여기에다가 두 개를 선택했으니까 2하고 3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그런데 여기에 원소가 하나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집합 B는 자,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니까 자, 집합 B는 반드시 여기서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1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야. 이렇게 해도 만족하자. 그냥 없어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집합 B는 두 가지의 경우가 더 곱해집니다. 자, 두 가지가 곱해지는 것은 이 말은 A 집합의 원소 1에 뭐가 되냐면 유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B집합이 결정이 됐으면 이제 자, A집합의 원소가 하나 됐고 공집합 아니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데 이제 집합 C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A집합의 원소가 1인데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집합 C는 2, 3, 4로 이루어져 있어야겠네. 그치? 이제 집합 C는 2, 3, 4로 이루어졌으니까 2, 3, 4의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3승계가 됩니다. 이해되니? 근데 집합 C는 2, 3, 4로 이루어졌으면 공집합. 이해됐나? 2, 3, 4, 2, 3, 2, 4, 3, 4, 2, 3, 4 맞죠? 근데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2, 3, 4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공집합을 하나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집합이 뭐가 되냐면 요 집합이 B집합을 설정하는 경우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집합이 C집합을 설정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말들 하시겠어요? 그 집합을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굳이 계산을 한다면 4에다가 3이 6에다가 그 다음에 8에서 빼면 7 그래서 4, 6에 24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168가지의 경우의 수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을 때 자, 요게 이해가 되면 이제 그냥 쉬워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야? 당연히 얼마야? 4 콤비네이션 2지. 그래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 2개 설정하는 방법. 자, A집합의 원소를 2개를 하겠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씩 주고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A집합에는 이게 2개가 있어.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돼야 하니까 집합 B는 3이나 4를 가져야겠네. 그럼 집합 B는 반드시 3이나 4를 가지니까 몇 가지야? 선택하는 방법이 2가지가 되지. 됐니? 자, 그럼 집합 B가 3을 딱 가지고 있어. 자, 집합 B가 만약에 3을 가지고 있다면 어차피 얘하고 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네.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됩니까? 요것들의 부분집합이 들어와도 되겠네? 공집합 1, 2, 1, 2 들어와도 합집합의 원소가 3개가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자 A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면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A집합의 1과 2에 얼마다 있느냐 없느냐 결정해 주면 되죠. 자, 그때 만약에 A집합이 1과 2를 가지고 있다면 C는 이거로 이루어져야겠네. 그럼 C는 3이 있든가 4가 있든가 3, 4가 있든가 3가지가 되겠네. 그럼 C가 가질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그래서 이 집합을
결정하는 방법은 B집합을 선택하는 거고 이것은 얼마 C집합을 선택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자, 몇 가지? 6가지 2, 4, 8 곱하기 3 그러면 다시 3, 8에 24 그러면 얼마가 된다? 이때의 경수는 144가지.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집합 B의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자, 3개가 되면 4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이니까 자, A집합의 원소를 제가 보기 좋게 1,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B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집합 B는 뭐로 가져야 해? 요것들의 부분집합을 가져야겠네? 그치? 그럼 집합 B는 이거의 부분집합을 가져야 하고 A와 C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 했으니까 집합 C는 무조건 4를 가져야 합니다. 남은 수. 그래서 4를 갖는 경우니까 이제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얼마? 4, 8에 32가지. 자, 32를 더하면 얼마야? 200가지가 되죠? 200가지에다가 144가 더하니까 전체의 경우는 344가지. 말든 이해돼? 원소 나누면 돼요. 아시겠죠? 그 원소를 찾든가 아니면 해답지 같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든가. 알았지? 근데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가 좀 힘들죠? 선생님은 설명을 봐봐.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막 이해시켜주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잖아. 그치? 근데 만약 이런 방법을 알고 찾는다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을 자,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26번과 27번이 있는데 먼저 27번을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26번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도 27번은 다른 문제, 앞에 있는 문제보다는 좀 더 쉽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3 이하이면 자, 3 이하이면 나온 수를 점수로 얻고 그러니까 주사위 던졌을 때 1번이 나오면 1점, 2번이 나오면 2점, 3번이 나오면 3점으로 적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나오는 눈의 수가 4 이상이면 4번이나 5번이나 6번이 나오면 0점을 받겠습니다. 4번을 던져서 얻은 점수의 합이 4점이 되게끔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간다. 4번 던져서 4점을 받는다면 가장 1차적인 것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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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그러면 뭐가 됩니까? 4점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4점이 되는 경우는 최고 점수는 3점밖에 없어. 최고 점수는. 알겠지? 자, 그럼 또 만약에 한다면 1점, 1점, 2점, 0점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또 한다면 1점, 3점, 0점, 0점이 되겠네.
자, 1을 4번 쓴 경우 1을 3번은 쓸 수 없고 2번 쓴 경우 1을 1번 쓴 경우 더 이상 안 나오죠. 그럼 1번을 다 썼으니까 이제 2번으로 넘어간다면 2번을 쓰면 2점, 2점, 0점, 0점 이것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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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을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를 정해준다면 이 경우는 뭐 어차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지? 그런데 만약에 이 숫자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이게 나의 순서를 결정해 준다면 요 밑에다가 요 네 개를 나열해 준 만큼 나오겠네? 그지? 그럼 나열해 준다면 나열할 수 있는 경우는 2팩분의 얼마? 4팩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순서로 했다면 1점을 받는 경우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온 경우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도 주사위의 눈이 1 하나. 이것은 주사위의 눈이 얼마? 2가 나왔다는 거죠. 이건 주사위의 눈이 몇 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4번, 5번, 6번이 나온 경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0점을 받는 경우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였다. 세 가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6가지. 자, 이것들도 만약에 순서를 나열해 준다면 2팩, 그 다음에 4팩이 될 것이고 이것은 만약에 주사위의 눈이 1번, 이건 주사위의 눈이 3번, 얘는 주사위의 눈이 몇 번이야? 4번, 5번, 6번. 여기도 4번, 5번, 6번. 그래서 여기에 주사위의 눈이 0점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 여기도 주사위의 눈이 0점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여서 자, 12 곱하기 9 경우의 수는 108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나열해 줬다면 2팩분의 얼마? 4팩이 되는 거고 그때 이걸 받았다는 것은 주사위의 눈의 숫자가 2가 나온 거고 얘가 2가 나왔지만 여기도 다시 한번 4번, 5번, 6번 여기도 4번, 5번, 6번 그래서 얼마야? 6 곱하기 9 얼마? 54가지가 되는 겁니다. 말들 아시겠어요? 그럼 더하면 얼마냐면 90가지 91가지 그래서 91을 더하면 경우의 수는 199가지. 말든 이해돼?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학교 시험장에 가면 이 문제가 그냥 똑같이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가 다 이렇게 찾아봐야 해. 알겠니? 이게 찾아보지 않으면 그 내용이 조금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26번.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만약에 했다면 자, 이제 26번 문제를 하나 보시고요. 자, 내용을 한번 가본다.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각각 1번 카드 2장, 6번 카드 2장, 12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12장의 카드를 모두 나열을 합니다.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서로 이웃한 카드에 적힌 두 숫자는 최대 공약수가 5의 약수 1과 5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자, 1번에서부터 6번까지의 모든 숫자가 만약에 나열됐을 때 봐봐. 모든 숫자 12개의 숫자가 나열됐을 때 이 수와 이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이나 5가 나왔다는 거야. 모두 다.
이것도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 내지 5, 이것도 1 내지 5, 이것도 1 내지 5. 됐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5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지? 그래서 결국 최대 공약수는 5의 약수라겠지만 5가 나온 게 아니라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됩니까? 1이었다는 겁니다. 말든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모든 수의 값이 최대 공약수가 1이야. 알았지? 자, 1이 나와 있게끔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봐보자,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최대 공약수의 값이 1이니까 2번과 4번과 6번 얘 붙어있어 봐봐. 최대 공약수 1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얘하고 얘도 최대 공약수가 1이 안 나오죠. 짝수는 절대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2, 4, 6은 절대 이웃해서는 안 됩니다. 2번과 4번과 6번은 절대 이웃해서는 안 된다. 그럼 누굴 먼저 나열한다? 1, 3, 5가 나열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2, 4, 6은 이웃하지 않게끔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1번과 3번과 5번을 만약에 나열을 할 텐데, 알겠지? 1, 3, 5를 나열하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6번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되는 거야. 6번은 3번하고 절대 이웃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번과 6번이 5번과 6번은 이웃해도 공약수가 1밖에 안 돼. 1번과 6번도 이웃해도 공약수가 1번밖에 안 돼. 그런데 3번과 6번은 이웃해버리면 공약수가 1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3번은 나열을 할 때 6번과 절대 나열을 해서 같이 이웃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홀수를 만약에 나열을 하는데 그 홀수를 나열할 때 3번과 6번은 절대 이웃하지 않게끔 나열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나열을 할 때 3번이 이렇게 이웃한 경우하고, 자, 3번이 이렇게 이웃한 경우하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다르다는 거야. 6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자, 3번 옆에는 절대 6번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3번이 이웃해버리면 6번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예요? 4군데예요. 근데 3번이 이웃하지 않는다면 6번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몇 군데밖에 안 돼요? 3군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3번과 5번을 먼저 홀수를 나열하지만 자, 나중에 6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3번은 이웃하느냐 이웃하지 않느냐가 달라져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1번과 3번과 5번을 나열을 할 때 뭐 하냐면 첫 번째는 자, 이 3번이 이웃할 때 자, 3번이 만약에 이웃한다면 나열된 숫자는 1번, 1번, 3번, 3번 이웃하니까 이렇게 홀수를 먼저 나열해야 합니다. 자, 나열을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인데 같은 경우가 2개씩 있으니까 나열한 경우는 2팩 그 다음에 5팩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홀수를 나열했으니까 이제 짝수를 집어넣을 거야. 알겠지? 자, 짝수를 집어넣는데 자, 반드시 3하고 6은 이웃하지 않으니까 6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하나, 둘, 셋, 4군데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6이 들어갈 장소를 선택합니다. 자, 6이 들어간 장소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 네 군데에서 두 군데. 됐어요? 자, 네 군데에서 두 군데를 택했다면, 자, 여기가 6번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여기가 6번 들어갔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여기가 6번을 딱 집어넣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6번을 집어넣었다면 이제 2번과 4번이 들어가야 해. 자, 2번과 4번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3이 이웃해버리면 얘는 최대 공약수가 3 나와버리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3은 3 사이에 누군가 들어가 있어야 해. 그러면 3, 4에 들어간 수는 2번이나 4번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럼 2번과 4번 중에 들어가야 하니까 2번과 4번이 들어가는 경우가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두 가지. 2번 집어넣을래? 4번 집어넣을래? 네, 2번을 집어넣을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수는 몇 번 남은 거야? 2번과 4번이 남았죠? 자, 이제 2번과 4번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 둘, 여기에 2번과 4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셋. 됐어요? 2번과 4번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네. 더 이상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2번과 4번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네 군데에서 세 군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 군데에서 세 군데를 선택해서 2번과 4번을 만약에 여기에 딱 집어넣는다면 2, 4, 4, 4, 2, 4, 4, 4, 2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2번과 4번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 나열하는 방법은 2팩분의 3팩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본다면 자, 이 경우의 수는 자, 이거 얼마야? 30까지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3, 4, 12 12, 144 곱하기 30 그럼 3, 4, 12 3, 4, 12, 13 얼마? 4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320가지 경우의 수가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3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자, 3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일단 1번과 5번을 먼저 나열할 거예요. 자, 이걸 만약에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면 자, 4개의 수를 나열해라. 2팩분의 얼마? 4팩. 자, 나열하고 3번을 집어넣을 겁니다. 3번이 들어가는 장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군데에서 2군데를 선택해서 3번을 집어넣으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2군데를 선택해서 3번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이 사용을 집어넣어야겠는데 6번은 3번 옆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 자, 그래서 6번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하나, 둘, 세 군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6번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세 군데에서 2군데를 선택을 해라. 그래서 6번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2번과 4번을 집어넣는다면 아까는 3번이 붙어있으니까 사이에 2번과 4번이 들어갔지. 그럼 이제 3번이 떨어졌으니까 2번과 4번은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야. 자, 2번과 4번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몇 군데가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5군데에서 4군데를 선택해서 2번 2개와 4번 2개를 나열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래서 나열한 경우는 얼마? 6 곱하기 10, 60 곱하기 3, 180.
자, 얼마야? 이거 얼마? 6 곱하기 5, 30. 그래서 경우의 수가 5,400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얼마? 9,7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들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한 번씩 우리가 찾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레벨 2 후반부하고 레벨 3을 한번 봤는데, 자, 또 궁금한 문제. 자, 궁금한 문제 또 한번 이야기하세요. 우리 수빈이 뭐 궁금한 문제 있어 없어? 19번이요. 자, 19번을 나열을 한다면, 자, A와 A와 E와 그 다음에 BB, CC, F, BB, CC, F.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와 같이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양 끝에 자음을 나열하고 모음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자, 그럼 수빈아, 양쪽 끝에 자음을 나열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양쪽 끝에 BB 얼마, BC, 그 다음에 CE, 그 다음에 CC, 그 다음에 BF, FB, CF, FC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자음이 나열되겠네요. 그럼 자음이 나열됐을 때 여기에는 만약에 BB가 있다면 CCF를 이제 나열하면 얼마? 세 가지가 나오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A하고 E가 양쪽 끝에 자음이 왔으니까 그 사이에 모음이 이웃하지 않으니까 이런데 A, A, E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그렇게 해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다 찾으러 가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너무나 복잡하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찾으러 간다면 이렇게 찾으러 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양쪽 끝에 자음이 있었다면 한 3문자 정도만 주어졌다면 자음을 내가 나열했겠지. 근데 이거 따지는 경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먼저 수빈아, 자음을 먼저 나열해봐. 자, 자음을 만약에 나열을 한다면 자음을 나열하는 방법은 2팩분의 얼마가 되냐면 5팩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자음을 순서에 상관없이 네가 아무거나 불러봐. 내가 적을게. 불러. 시작. B, C, F, C, B. 됐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자음이 나열이 딱 됐어. 그러면 문제에서 양 끝에 자음이 온다 했으니까 요 놈을 자음을 먼저 나열해 놓으면 요것들을 양쪽 끝에 자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치? 그러면 모음이 그 사이에 여기 사이에 모음이 들어와 버리면 되겠죠. 그럼 양쪽 끝에 무조건 자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모음은 이웃하지 않게끔 나열된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자음을 나열한 다음에 모음을 나열하려면 하나, 둘, 셋, 4개를 선택해야겠네. 그래서 모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해서 3개의 문자를 나열하세요. 나열하니까 2팩분의 얼마? 3팩 하고 들어와 버리면 되겠지. 말든 이해됐나? 이렇게 나열해줘.
오케이? 또 궁금한 거. 자, 내일 이항정리